정읍은 다 갖고 있어. 우도농악의 특징은 부포놀이거든요. 돌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 상모를 쓰는 지역이 맞는데 저희는 악기들이 꽃가를 써요. 정읍농악의 대표적인 게 꽃이라고 보는 게 바로 설장구예요. 우도농악의 뿌리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바로 정읍농악 전수회관입니다. 저희 정읍농악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요, 너울너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굉장히 부드럽고, 다른 농악에, 그러니까 경상도 농악을 많이 비교를 했으면 경상도 농악은 되게 이제 남자답고 힘이 강하다면 우리 정읍농악은 되게 여성스럽고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게 정읍농악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구랑 꽹과리 가락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락으로 통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가락으로 많이 치기 때문에 노래와 소리와 춤과 이게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농악은 전승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웃다리 농악으로 불리는 경기 충청농악과 강원도 일대 영동농악, 그리고 경상도를 아우르는 영남농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남 산간 일대를 중심으로 한 좌도농악과 정읍으로 대표되는 우도농악이 큰 축을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요, 지도에서 동쪽에 자리한 지역을 좌도농악이라 부르고 서쪽을 우도라 부르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임금이 있던 서울에서 바라보면 산간 지역이 좌도가 되고 평야 지역이 우도가 되는 겁니다. 경기 충청도는 좀 그 지역만의 화려함이 있고, 또 경상도 농악은 또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벌어진 그런 진법도 구사가 되고, 저희 그 정읍농악은 호남 우도농악의 발상이면서 그 다른 농악에 비해 저희는 두레 형식도 있지만은 연애농악이라고 전문적인 공연을 연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좀 전문적인 예인 집단으로 형성된 농악이 정읍농악이라고. 연희농악 중심으로 발전해온 정읍농악. 정읍농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7마당으로 이루어진 판굿인데요. 그 가운데 오체질 굿은 걸으면서 치는 가락으로 정읍농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체질 굿은 일단은 정읍농악만 갖고 있는 특이한 장단, 혼합박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오체질 굿의 질자는 전라도 사투리로 길이라고 해가지고 오체질 굿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1채 그러면 징을 한 번 친다, 2채 그럼 징을 2번 친다, 3채 징을 3번 친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 충청의 이제 7채 같은 가락은 징을 7번 치거든요. 그런데 저희 5채도 징을 5번 친다고 해서 오체질굿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오방진굿입니다. 동서남북과 중앙,
이렇게 5곳을 이동하며 진을 치는 판굿으로 주목해볼 만한 감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쌓여져 있을 때 최상소고의 자반 돌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북적북적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만 모습만 보여서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멍석을 마는 것도 멋지지만 멍석을 이제 풀어 나갈 때 뱀이 꽈리를 쫙 풀 때 그 모습을 이제 위에서 보면은 좀 화려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오방진 굿은 보는 이는 물론 가락을 치는 이들에게도 남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매력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주하는 매력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쌓여 있으면 되게 막 북적북적 하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럼 거기서 되게 막 웃으면서 음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막 되게 장난도 같이 막 몰래 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 했다가 이제 밖으로 풀려 나갈 때는 이제 관객들이 보니까 되게 또 다시 진중하게, 이런 게 저는 오방진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호호굿. 호호굿이라고 호호 하면서 일종의 점호꾼 형식인데 이제 뭐 유래로 따지면은 전쟁에서 이제 점호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건데 거기서 저희가 깽가리들 호호 하면 뒤에서 호호 하면서 나 살았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서로 가락과 구호를 주고받으며 생사를 확인하는 호호굿은 오랜 세월 전란을 겪어온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보게 하는데요. 정읍을 중심으로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 이 또한 K소리의 뿌리가 된 정읍 농악의 역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보천교주 월곡 차경석은 정읍농악을 발전시킨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가 1922년 정읍 이반면에 대규모 교당을 신축할 당시 보천교의 신도수가 600만에 이른다고 할 만큼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보천교의 11전 건물은 경매로 팔려나가 현재 서울 조계사 대웅전으로 자리하고 있어 지금도 그 위세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농악단은 20에서 2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천교에서 조직한 농악단은요, 꽹과리를 치는 상세제비가 좌우에 12명씩 있었어요. 그러면 24명이죠. 그 다음에 장구 치는 사람들이 좌우에 12명씩 있었어요. 그 역시 24명이면 꽹과리하고 장구만 48명, 50명에 가까운 인원이 되죠. 그렇다면 일반 농악단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만 가지고서도. 근데 여기에 소고, 그 다음에 북, 징, 피리, 또 무당, 태평소, 이런 농악단원을 합쳐서 100명으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농악기의 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 100명이 울리는 그 타악기 소리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웅장했을지. 상쇠가 돌리는 부포는 물론 화려한 곡가를 쓰고
발기술과 함께 세련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우도농악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농악을 떠올릴 때 빠지지 않는 12발 상모노름은 사실 좌도 농악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좌도 농악의 특징이 상모를 돌리는 건데 우도 농악의 특징은 부포놀이거든요. 이렇게 뛰면서 꽃이 활짝 폈다가 오므라들고 폈다가 오므라드는 춤이에요. 부포놀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보천교 농악단에서 이 좌도하고 우도 농악이 합쳐졌다는 얘기죠. 보천교에서도 상모 돌리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럼 보천교에서 왜 좌도 농악의 특징인 상모를 돌렸느냐? 천우를 돌린다. 종교적으로 천우를 돌린다는 의미에서 보천교에서 상모 돌리기를 지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좌도와 우도 농악이 합쳐져서 또 농악 복장까지 통일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는 그 특징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소리의 진수 정음농악. 오늘날 정음농악을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있는 이가 바로 유지와 명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쟁, 이렇게, 쟁. (1960, 70년대) 여성 농악을 화려하게 꽃피운 주인공. 그녀의 부포놀이는 단연 독보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요. 돌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전라도 부포는 뻐쌍모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뻣뻣하냐면 이 뻣뻣함에 따라서 이제 뻐쌍모라고 불려가지고 이 뻣뻣함 자체가 돌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돌아가지가 않고 여기랑 다 써야 돼요. 다리랑 몸, 어깨랑 여기를 다 써줘야 돌아가는 게 이제 부포라서 살짝만 틀어줘도 여기 옆에 달려 있고 또 조금만 신경 쓰면 이쪽에 있고 이런 거에 신경을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항상 가운데에다 잘 놓고 잘 넘기고 잘 돌리고 요거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새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 부포를 배워갖고 다 만드는 거 합쳐서 그게 내가 천재지. 지금 뭐 나만큼 하는 부포가 있더라냐 대한민국에서. 그게 좋은 선생님들 거 다 받아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야 지금. 이거 봐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것도 둘, 셋, 넷이요. 이게 있어야 발이 장단이. 장단이 지금 없는 거야 지금. 장단을 만들어줘야 두 개를. 13살에 우연히 접한 소리의 매력에 빠져 80평생을 농악인으로 살아온 유지와 명인. 전국을 돌며 농악계의 아이돌로 활약했던 그녀는 이제는 정음농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후학들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지요. 재쟁 봐라요. 재쟁 요거 왔잖아요. 재쟁 궁 많이 가르쳤지. 내가 한해종 서울 한해종도 18년 가르쳤어요. 그랬지. 대불대가 그 세안대학으로 좀 바뀌었잖아. 그것도 한 19년 한 20년 지금 다녔어. 근데 여기서 몸이 아파서 좀 복잡해서 안 나가지. 그리고 중앙대도 한 3년 가르쳤어. 정음농악을 키워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가르친 거야. 대니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 한국인의 피를 뜨겁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소리, 바로 농악입니다. 그 농악의 뿌리 가운데 정음농악이 있습니다.
정읍은 다 갖고 있어. 말하자면 춤도 갖고 있고 춤 있어. 우리 국거리를 장군놀이도 딱 해보면 장군놀이도 국거리 춤이 있잖아. 정읍밖에 없어. 솔직한 얘기야. 그리고 이 북포도 정읍밖에 없어. 다른 지방이 없어, 솔직히로. 장군놀이나 뭐니 지금 이게 많이 퍼져서 내가 새 학교를 댕기다가 보니까 남원농화 뭐 어디 농화 다 배우러 와. 지금 대한민국으로 전부 농학이 다 좋아진 거야. 막 섞어지니까. 이제 섞어졌어. 정읍농학의 또 다른 백미로 이야기되는 설장구. 오늘날 전승되는 설장구는 이렇게 홀로 기량을 뽐내는 동무 형태인데요. 이 설장구춤의 시작이 바로 호남 우도농학입니다. 저는 사실 경기충청 웃다리 농학이라 머리에 이제 이런 꽃갈이 아닌 상무를 쓰고 원래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장구에 파생되는 가장 시초점이 이 전라도 우도 장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웃다리를 시작을 했지만 장구 제비이기 때문에 이런 우도 농학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유지아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출강을 나오시면서 선생님하고의 어떤 좋은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 우도 지역이 장구가 대표되는 악기다 보니까 장구의 어떤 그 공부를 가장 끝까지 좀 하고 싶었던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온 지 한 10년 넘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전라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리의 고장 정읍의 명맥을 지켜온 또 다른 주역, 바로 악기장 서인석 씨입니다. 장구와 북을 만들며 손으로 소리를 빚어온 그는 손대에서 물려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3대째 전통 악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통 하나를 장구 통 가죽 해서 한 것이, 이게 통 하나 만드는 과정이 10년 걸렸습니다. 10년이면 이해하겠어요? 2013년도에 나무를 채취해서 1차 작업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놓은 것이에요. 그랬다가 지금 2023년에 와서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호남 우도 농학의 발상지 정읍. 이곳에서 남다른 자부심으로 우리의 소리를 지켜가는 장인의 손길. 이런 노력 덕분에 정읍 농학은 지금의 이름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읍 장구면 전국적이에요. 전국적이었었고, 할아버님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님 때 또 저로 이어오는 3대 형태가 되는 거죠. 3대로 이어져 오면서 이 형태로 해서 보통 두자 60cm가 넘어가는 그런 큰 두레장구에서 변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 한 50cm, 40cm로 변합니다, 이게. 그래서 설장구라고 그러죠. 가볍게 몸에다 장착을 해서 어떤 연이할 수 있는, 예능적 가치를 연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하는 것이죠. 그게 거짓말, 이게 정읍에서 다 시작이 됐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정읍에서는 특별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읍 시립농악단의 상설 공연인데요. 정읍 농악의 특징을 압축해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이나 좀 젊은 친구들은 그 2, 3분짜리의 그 SNS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뚝배기 맛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의도를 짤막짤막한 농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정음농악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아껴줄 팬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정음농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는 공연. 혼신의 연주를 들려주는 단원들의 노력과 이를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눈밝은 관객이 있는 한 정음농악은 영원할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충청도에서 이걸 시작을 해서 우연찮게 대학에 입학해서 정음농악을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죠? 충청도 농악도 해봤고 다른 지역 농악도 많이 해봤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가슴에서 뛰는 느낌? 이걸 하면은 살아있다.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재밌지? 아직도 그거를 탐구하고는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마음이 가니까. 정음농악을 접했을 때 그냥 첫사랑이라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될 음악?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음악이, 우리 한국의 음악은 농악이야. 장구 꽹가리 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 그러잖아. 우리나라 음악, 우리 한국의 음악이 이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너네가 해야 우리 것이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K소리의 진수가 바로 농악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소리의 중심에 자리한 정음농악의 경쾌한 울림이 앞으로도 굳건히 울려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